꿈의 무대, 꿈 같다. 피프티의 팬 쇼케이스까지 성료가 되면서 제가 앞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 멤버들의 새로운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 조회수 폭등에 인기 급상승 1위에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제대로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들의 앞으로의 거취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의 성공적 복귀가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정의가 끝까지 승리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이 자리에 돌려놓은 전홍준 대표님 때문이죠.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소송들은요,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이 4명의 멤버들, 특히 이 문샤넬, 이 멤버에 대한 인기도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멤버들도 다 인기가 급등하고 있지만 문샤넬 멤버도 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멤버들도 원년 멤버이자 리더인 키나와 정말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5명 모두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뿐이겠습니까? 한강 아파트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솔직 담백한 화법과 그 안에 스며든 진솔한 이야기 덕분에 6시간의 인터뷰는 쏜살같이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1일자 날짜로 디스패치가 안성일, 워너 임원진이 해고당한 3명의 멤버 부모님에게 템퍼링을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 전 멤버 3명이 피프티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인가. 자, 제가 이 이야기 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 댓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소시 너 계속 삼푼이라고 하고 전 멤버 3명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데 너도 몇몇 유튜버들처럼 고소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참 헛소리죠.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이 삼푼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 이 3명의 전 멤버들이 왜 많은 언론사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는지 이 사건을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전 멤버 3명이 현재 피프티 2기가 복귀하는 데 있어서 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하는 그런 황당한 움직임들에 대해 굉장히 좀 비판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홍준 대표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멤버 3명이 피프티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디스패치가 이 안성일과 워너 임원진이 3명의 멤버들에게 템퍼링하는 녹취를 공개한 게 아니냐,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시죠? 정확하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 상대방 쪽에서 정산서 관련하여 언론 플레이를 했다. 원래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고소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키나가 돌아오기 전에 키나의 어머님이 남긴 유튜브 댓글이 화제였다. 키나 어머님이 키나와 상의한 다음에 댓글을 다신 게 아니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키나 어머님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게 됐다. 나도 한 딸의 아버지이기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 멤버들에게 돌아오라 했던 이유도 자식이 우선인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피프티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재데뷔냐 컴백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명확하게 컴백이다. 키나가 있기 때문에 멤버 교체일 뿐이다. 재데뷔라고 한다면 키나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컴백이 맞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러브툰에서 가장 느낌 있는 곡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선공개 곡인 스타리 나잇이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올 때 주로 4가지 반응이 있는데 볼륨을 높이고 또는 그대로 두고 또는 채널을 돌리고 또는 라디오를 꺼버린다. 스타리 나잇은 볼륨을 높이는 곡이자 힐링 곡이다 라고 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멤버별 소개 영상이 화제인데 키나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해성사였다.
키나가 얼마나 고민했고 번뇌 속에 있었는지 대중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다. 그래서 키나에게 이전의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지 않지만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 팬들을 위해 모범이 되고 더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진정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키나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키나가 영상의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나레이션을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키나를 상당히 배려했다라고 하자 당연하다. 키나 덕분에 상표권이 유지가 되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키나가 돌아온 덕분에 피프티를 재건할 수 있었다. 현재는 그녀를 중심으로 뭉쳐진 것이니 내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저도 참 설명드리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멤버들이 확정되고 나서 피프티가 다 같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샤넬, 키나, 예원, 아테나, 이 멤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키나가 리더라고 했지만 사실 공식 리더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리더라는 자리가 부담감이 정말 크다. 그래서 멤버가 모두 리더이며 팀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3년간 솔로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도 공표했다. 광고 섭외가 들어와도 무조건 멤버 5명이 함께 찍을 것이고 이후의 솔로 활동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 팬들의 요구에 따라 고려 예정이다. K-팝 특성상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이 생겨야 팀워크가 따라온다. 팀워크가 좋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번 새로운 멤버들의 선발 과정,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아테나의 경우 스웨덴에서 왔다 보니 4주 동안 연습하고 못 견디면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 한 달 이후에 월말 평가에서 1등을 하더라. 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고3 때 춤바람이 나서 나도 춤선을 좀 볼 줄 안다. 샤넬과 예원을 뽑은 이유는 알료 넥스트 탈락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하나는 유튜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영상을 봤는데 베이스를 잘 치는 사람은 곡도 잘 쓴다. 게다가 목소리 톤이 마치 애니메이션 OST처럼 깨끗했다. 그 미성을 듣고 꼭 뽑아야 한다고 내가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돌을 할 생각이 없었던 하나에 대해 질문을 하자 노래를 잘하면서 연주도 하고 작사와 작곡까지 할 수 있는 멋진 멤버는 언젠가 대중에게 분명히 사랑받을 거다. 하나가 한 명의 아이돌이 아닌 피프티의 팀원이자 음악적 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는 멤버가 되게끔 도와주겠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너의 음악은 아직 부족하니 아이돌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10대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다 참아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되는 소리를 존경하는 분에게 들어 좋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인성이 참 바로 돼 있는 거죠. 피프티 1기도 원래 5인조로 구성했지만 4인조 데뷔를 했는데 5인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객진처럼 꼭지점이 있어야 춤을 출 때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컬적인 측면에서도 키나가 멜로디컬한 랩을 선보이는데 키나는 랩만이 아니라 노래도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면가왕에도 나가보라고 했다고 해요. 키나의 반전 매력에 많은 분들이 스페셜 라이브에서도 깜짝 놀랐다. 보컬에 중점을 둔 이유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노래 실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왜 K-팝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피프티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퀄리티였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퍼포먼스, 비주얼, 노래 실력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1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았던 것을 3개월 만에 멤버들을 선발하여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며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트랙트 내에 있는 이 엄청난 상들 그리고 피프티의 이 골드 버튼 이거 100만 숫자가 넘어야 받지 않습니까? 이 급등한 모습이 어트랙트 사무실 내부에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세옹지마이자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어트랙트를 몰랐지만 지금은 무려 1,000억 원, 수천억 원의 가치의 브랜딩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중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가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 억울하기도 했지만 롤렉스와 아우디까지 팔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멤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합니다. 현재 멤버들은 무려 한강이 보이는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매니저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멤버들이 얼마나 전홍준 대표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엄청나게 빚더미에 앉았고 롤렉스를 팔고 차량까지 팔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지금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건 가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사실 평생 먹고 살 돈을 들여서 노름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적인 느낌을 시각화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피프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큐피드의 저작권 문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는 더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매했지만 그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모든 일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보고도 없이 진행됐기에 구매 기회를 상실한 만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피프티가 큐피드를 다시 부를 수 없냐라는 것에 대하여 부를 수는 있지만 음원 형태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에 있었던 법적인 부분 때문이겠죠? 그래도 추후 공연을 위하여 1집의 일부 곡들은 재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어트랙트 녹음실에서 녹음된 1집의 다른 노래들도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10월 19일에 피프티가 드림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인데 미국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0월 21일에 미국을 갈 예정이며 이제는 소니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의 레코드와 손을 잡고 미국 현지 프로모션을 열흘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시즌송을, 내년 상반기에는 또 미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앨범과 이 일정이 꽉꽉 들어찬 겁니다. 기본적인 지향점이 해외 활동인지를 물어보자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앨범을 발매하려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전홍준 대표님이 핵심 맥락을 탁 짚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 시장에 영어 버전 음원을 내서 이미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에게 영어 공부도 시켰다고 해요. 미국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전홍준 대표님이 있는 이 사무실 보십시오. 사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속사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더 거대해지고 좀 더 엄청나질 수 있음에도 이 소속사에 들어오는 돈 대다수를 멤버들에게 재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사무실의 상황만 봐도 좀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피프티가 템퍼링처럼 안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누군가가 10년 뒤에 피프티를 검색했을 때 우여곡절을 딛고 잘 이뤄서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한 팀이라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K-팝 시장에 또 다른 템퍼링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피프티가 거론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불운의 아이콘으로 남고 싶진 않다. 계약을 해지한 3명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언젠간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화합을 이루는 것이 결국 진정한 복수이자 용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큰 사람의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만 글쎄요, 정말 정트리오가 돌아올까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화합을 이루는 것이 결국 최고의 용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3트리오는 너무나 먼 길을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이 3명을 용서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트웨니와 함께해서 너무 소중했던 하루다. 앞으로 시작될 많은 활동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멤버들의 정말 야심찬 포부, 팬들과의 소통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요번 피프티 멤버들의 이 새로운 앨범 다 좋은데 야 코디네이터 도대체 누구냐, 멤버들 코디 누가 해준 거냐 참 비판이 많았는데,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쇼캐스트처럼 진행됐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복귀 무대는요,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담기 위해서 좀 독특했던 패션을 선보였던 것 같고,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중에 입고 나왔던 의상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찬성이고 음악방송에서는 요런 컨셉으로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기도 했습니다. 이 본의 아니게 분명히 컨셉이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피프티 멤버들 음악성과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이때까지는 인성적인 부분, 나아가서는 응원의 물결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해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음악의 중독성, 음악의 완성도, 퍼포먼스의 퀄리티, 그 무엇 하나 지금 엄청난 최상급에 있는 걸그룹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 새 출발을 한 피프티, 컴백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 극찬 평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새로운 컨셉, 아마 뭐 꽃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행성마다 존재하는 컨셉을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각기각색 멤버들의 독특함을 선보이기 위해서 요런 컨셉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돌아온 피프티 멤버들 어느 정도로 초대박을 쳤느냐,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피프티 타이틀곡 SOS가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앨범 발매한 첫날에 벌써 나오자마자 3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유튜브 내에 인기 급상승 탑3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라갔다.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인기 급상승 차트에 보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공개됐었던 노래가 1000만 뷰를 넘어섰는데 지금 이 오피셜 타이틀곡 SOS는 아직 500, 600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인기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라섰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앨범이 2가지 버전으로 발매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OS가 발매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고 멜론 차트 탑100에 바로 진입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SO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을 제외한 총 4곡의 한국어 수록곡이 멜론 차트 핫백에 모조리 진입하여 팬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Starry Night을 선보였는데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를 과시했고요. 특히 이번 팬 쇼케이스에서는 수록곡 4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OS가 왜 벌써 빌보드 차트에 재탈환을 예고하고 있느냐. 특히 타이틀곡 SOS는요, 특유의 청량한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피드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당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력한 후렴구가 이미 많은 대중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프티 사태를 잘 모르는 일반 청취자들도요, 이번 SOS 뭐 이렇게 인기 급상승 영상 음악 1위에 올라섰으니 한번 들어볼까? 하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후렴구의 중독성이 어마무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악적인 면으로만 살펴봐도 이 멤버들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저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이름값만으로 저렇게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들이 안쓰럽고요. 이들이 아무리 멤버들의 상황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실력이 뒤처지고 멤버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턱 터놓고 말해서 응원하겠습니까? 금방 관심이 사그라들 수도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비주얼이면 비주얼,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음악성이면 음악성 이 3박자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최악의 가요계의 대표적 템퍼링 사태가 이제는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들에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방탄소년단을 배출해낸 하이브의 막내딸 아일리시요. 공식 계정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한다라는 사연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피프티와 함께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 사실 이 아일릿 멤버가 있는 그룹 역시 Are You Next 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정말 많은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수많은 걸그룹들 중에서도 탄탄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큐피드 노래로 반짝 뜨고 진 걸그룹의 오명을 씻어내고 이제는 이 멤버들 모두가 새롭게 개화하며 이 걸그룹 시장에서 탑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국내 차트를 이미 사로잡고 있다. 성공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타겟점은요. 국내가 아니라 오히려 북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영문 버전의 노래가 두 곡이 또 수록이 돼 있었던 거죠. 자, 이 노래가 벌써 국내에서 특히 멜론 차트가 이제 빌보드 차트와 함께 공유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아마 스밍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큐피드 노래로 대박을 낸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영어 버전 노래들마저도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5인조로 재편성된 피프티가 다시 한번 빌보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빌보드 차트 탑백 안에 올라가는 것이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팬들의 소망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전략과 이 멤버들의 진심 그리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실력과 프로듀싱이 이제는 빌보드를 향해 쭉쭉쭉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들 정트리오들의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싹바싹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템퍼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함께했던 워너뮤직까지 지금 모조리 고소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워너뮤직이 글로벌 회사다. 엄청나게 큰 회사다라면서 이 워너뮤직을 앞세워서 안성일은 이 삼푼이 멤버들과 만남을 주선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워너뮤직 코리아의 한국 대표 자신의 이름은 클레이튼이다. 내가 음악산업 전문가다. 7년째라서 고수가 됐다. 미국 라이팅이라고 비판받는 이 사태가 워너뮤직 코리아 논현동 지하 회의실에서 비밀 회동이 열려 버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 이제는 안성일과 더불어서 정트리오, 삼푼이들까지 초조함에 목매고 있을 상황인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피프티 2기가 출범하자마자 대박의 대박을 연달아 치고 있으니 이거 소송대로 안성일에게 걸려있는 소송만 100억 원, 삼푼이 멤버들에게도 10억 원, 이제 워너뮤직 코리아에도 제기될 소송 금액이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가 될 것이다. 소송은 소송대로 머리가 아프고 나아가서 가요계에서의 영향력은 피프티 2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해졌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영상을 키자마자 놀라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프티 2기
드디어 SOS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와,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SOS 앨범을 어떻게 응원하는지에 대한 응원법 설명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피프티 2기의 공식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이미 스타리 나이스로 엄청난 호평을 얻었던 피프티이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와, 인기 급상승 순위도 완전 미쳐버렸다. 하나 더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피프티 새 멤버들의 데뷔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키나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가장 긴장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멤버들과 무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든든함을 느꼈고요. 저희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키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피프티 2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이 새로운 걸그룹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게 됐겠지만 피프티의 키나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한번 2기로 빠른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키나가 통수돌들과 똑같이 산푼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홍준 대표님을 배신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키나를 받아줬고 팬들도 키나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 결과 팬들과 가수가 똘똘 뭉치니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2기의 새로운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툰이 발매가 된 겁니다. 계속 좀 들어보면 항상 제가 저희 촬영할 때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50/50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항상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으로 음악을 하는 50/50가 되겠습니다. 자, 진정성으로 음악하는 아이돌이 되겠다. 진정성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빼면 삼트리오들과 같이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새롭게 이제 출범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늙은 말투 같죠? 자, 어찌됐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새로운 러브튠 앨범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었죠. 새로운 안무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컨셉까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실 의상만 봐도 많은 걸그룹들이 점점 더 과감한 패션을 선택하는데 뭔가 굉장히 프렌치하고 프로방스한 느낌도 많이 살렸고 뭔가 동양권에서 보기 쉽지 않은 의상을 가지고 컴백 무대를 가진 피프티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컨셉 아시다시피 소니뮤직과 전홍준 대표님이 계약을 맺게 되면서 애시당초 국내 타겟도 있겠지만 해외를 겨냥한 빌보드 재석권 재탈환을 위한 시작점이 이번 피프티 2기 멤버들의 앨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언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연민을 거두고 재평가 심판대에 이들이 올랐다. 멤버 탈퇴라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고 귀한 새 멤버가 충원이 되어 이제는 진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을 차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 버전과 튠 버전 두 가지로 발매되는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SOS와 선공개곡 스타리 나잇을 포함하여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은요, 용기를 내어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을 한 키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소속사를 향한 연민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보다 진짜 음악으로 승부수를 띄울 때가 다가온 것이죠. 자, 키나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여러 생각을 했지만 좋은 멤버들과 새로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멤버들에게는 연습이 각자의 루틴이 있기에 간섭하지 않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해요. 함께한 시간이 짧다 보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3트리오, 3푼이, 정트리오 이 전 멤버 3명과는 다르게 최대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리더로서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5명이 똘똘 뭉쳐 앞으로의 새로운 음악을 다시 보여드리자는 약속을 했다. 대중들께도 더욱 좋은 진정성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나 소통 방식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대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대화하고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행복하다, 좋은 팀에 들어온 것 같다, 열심히 했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키나가 돌아와 정말 많은 피프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이 떠나지 않고 온전히 집중될 수 있었고 정트리오와 삼푼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게 생겼습니다. 그들도 하반기에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출발 과연 가능할까요? 새로운 멤버들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빛내는 하나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을 지닌 그룹이다. 진정성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샤넬 member 역시 보컬적으로 다양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프티는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출발을 했고 진정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키나 새로운 멤버들 나아가 전홍준 대표님까지 결국 삼푼이들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 아닌가. 이 멤버들 간의 진정성, 소속사와의 진정성, 팬들에 대한 진정성, 이것이 하나로 뭉쳤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내는 포텐셜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 지금 이 새로운 멤버들의 러브튠 앨범의 SOS 오피셜 뮤직비디오 인기 급상승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3위입니다. 3위. 3위입니다. 올라온 지 8시간 만에 24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 1위에 있는 노래들을 살펴보면요. 피프티의 이 조회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영상 조회수가요,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폭발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보니 전부 다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피프티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러브툰에 관련된 라이브까지 6,800명이 이 라이브를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프티 신규 멤버들의 컴백과 복귀를 너무나 환영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미 성공 가도를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